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자,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대략 나왔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개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올해 되게 독특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대로 LFP 배터리를 사용한 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전체적인 보조금 금액도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마 올해 포인트 관심 가는 거는 과연 이 보조금에 맞춘 차들이 또 등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부터 보조금 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죠. 승용 전기차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년에는 5,700만 원까지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200만 원이 줄어서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회사들은 작년에 5,690만 원짜리 차 이런 것들을 내놨었는데 올해는 5,490만 원짜리 차 아마도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차들이 이제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200만 원이나 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보조금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의 안을 보면요, 5,50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된 전기차에는 최대 국고보조금을 65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30만 원 줄어든 수치인데 이 650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은 여기에 또 까다로운 조건들이 몇 개가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밀도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보조금 차 등의 이 배터리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크면은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 이런 거를 도입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LFP 배터리보다 삼원계 NCM 배터리가 훨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삼원계 배터리에다가 좀 더 많은 보조금을 준다는 정책이에요. 대략 살펴보면 배터리가 한 500Wh 정도를 초과해야 보조금이 깎이지 않는 건데 LFP 배터리들이 보통 400Wh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에는 좀 불리한 그런 정책이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LFP에 불리한 것들이 있는데 배터리 안에 어떤 금속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를 또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배터리에서 나오는 1kg당 유가 금속, 돈이 되는 금속들이 이게 얼마냐를 계산을 해서 이 금속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에 불리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비싼 금속들,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NCM의 니켈, 코발트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거에 아무래도 유리한 정책이 된 거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고속 충전을 혁신 기술로 봤습니다. 작년에는 V12이라고 하잖아요. 국산차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차에 모아놓은 배터리를 콘센트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저희 차 EV9에도 있고요. 아이오닉 이런 시리즈들의 대부분 들어있는 V12 기술을 혁신적인 거다라고 보고 여기다 지원금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고속 충전도 혁신 기술로 봤어요. 그래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차에는 보조금을 30만 원 추가로 더 준다, 이런 정책이 생긴 거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V2L 기능은 20만 원을 또 추가로 줍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계산식이 있는데 사실 차 살 때는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무공해차 누리집에 보면은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새로운 게 있는데 AS 센터 규정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직영 AS 센터가 한 곳 이상만 있으면은 됐었는데 올해는 전국 8개 지역에 각각 한 곳, 그러니까 총 8개가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보조금 받기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사실은 리튬이온 계열 배터리를 사용한다거나 전국 8개 지역에 직영 서비스 센터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차에 유리하고 수입차에 불리하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 계열 자동차들에서는 섣불리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벤츠나 BMW 이런 수입차 회사들도 급속 충전기를 꾸준히 늘리겠다, 이런 발표들을 했었잖아요. 아마도 이런 정책들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최근 3년 내에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이런 회사에는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요. 200기 이상 설치하면은 4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2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모으고 모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6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지금 전기차 담당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이 조건을 맞추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발표한 거는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 안이고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서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보고 특별한 일 있으면 변경을 하고 별거 없으면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기존처럼 뭐 이 안대로 거의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올해의 보조금은 요약하자면 차량 가격 5,500만 원 이하, 고속 충전되고 V2L이 있는 차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한 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전기차 중에서 저가형
친환경 전기차 있었잖아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도 LFP를 탑재했고요. 그런 차들한테 좀 더 불리한 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차를 타려는 소비자들한테는 오히려 보조금이 더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보조금 규모가 리튬이온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차들에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전기차 시장은 어차피 시가 시장이에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보조금에 맞춰서 자동차 가격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차값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옵션을 넣거나 빼거나 이런 조정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좀 더 저렴한 리튬이온 전기차들을 내놓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 테슬라라던가 기타 수입사에서도 5,499만 원짜리 이런 전기차들을 또 내놓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환경부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 전기차 보조금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